제3장 처연불 괴공 2화. 허허허 오르고 말았어. 후하 후하 헉. 야, 나 인간 지차리가 해냈다. 야호 헉 콜록 콜록 콜록. 에잇 모양 빠지게 기침은 쿨럭 쿨럭 쿨럭. 급히 숨을 몰아쉬는 인물은 덩치가 아주 큰 인물이다. 그는 난데없이 누워서 숨쉬기도 어려운 지경에서 하늘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그의 얼굴은 넉대대하다. 한눈의 모습으로 보아 산적 두목쯤 되어 보인다. 과연 이 자는 누구인가? 인제 보니 물론 덩치는 아니었지만 그 얼굴이 그동안 수역을 모신 관주 신정을 닮은 듯하였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서 기다시피 쓰러질 듯 매우 어려운 발걸음을 걸으며 석실의 입구로 터덜터덜 다가온다. 과연 이 자는 누구일까? 계십니까? 연시세가 53대 장손 제5대 광주 신장 연지철 인사 올립니다. 연시세가 30대 연주명 조상님 계십니까? 어르신, 장손이 왔습니다. 열려있는 중앙 석실의 소리가 들린다. 젊지만 매우 청명하며 위엄이 있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들어오라. 연지철은 날쌔게 이동한다. 소리나는 석실을 향해 신법을 전개하며 공간을 밟아 나간다. 궁, 철퍼덕. 진흙탕 바닥에 엎어진 지철은 황당한 표정으로 석실 출입구를 본다. 뭐야, 이거. 다시 한번 일어나 석실 문을 통하여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나 분명 입구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그 안이 보이지만 들어갈 수가 없다. 투명막이 있나? 정말 무엇인가 막고 있어서 다시 한번 튕겨 나와 들어갈 수 없었다. 지철은 다시 일어나 문으로 다가가 손으로 입구에 감기막을 손으로 두드리며 말한다. 어르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들어갈지, 무슨 진법으로 막고 있나, 이거 참 알 수가 없네. 참. 이제 들어오라. 어이없는 걸음으로 발을 들어 한 발짝 석실로 들여놓는다. 이거 신기하네. 지철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석실로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어떤 투명막이 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으나 지금은 너무도 신기하게 쑥 하고 들어갈 수 있어서 조금은 그의 얼굴이 당황하는 인상이 되었는데 날씨로 인하여 석실은 그리 밝지 않았다. 수혁은 어두움 중에서도 책을 읽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 이유는 간단하였다. 황금백정수로 인하여 이미 수화불침, 한서불침의 경지는 물론이고 도감불침, 금강불괴 지신, 만독불침의 경지에 이르렀다. 더군다나 누는 스스로 마음만 먹는다면 천리안의 경지를 이미 이뤘다. 그러니 수혁은 당연히 어두움으로 인해 가시거리가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지철은 다르다. 그는 목소리가 나는 석탁을 향해 절을 한다. 소손 어른께 인사를 올립니다. 제가 세가를 통하여 짧은 기간 집중 교육을 받고 오게 된지라 이곳에 많이 늦어서 2달 보름이 걸려 도착했습니다. 석실 안은 잘 보이지 않아서 눈에 힘을 준다. 그리고 갑자기 관주 신장의 요청으로 제가 탈 준비된 관계로 절벽을 부끄럽지만 벽후공을 통하여 이틀 오르게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철은 부끄러운지 말하며 머리를 긁는다.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 오는데 수고가 많았다. 아니, 그걸 아시고 계셨다고? 참 너무하시군. 아셨다면 나의 고생을 모른 채 하셨다는 것인가? 어른은 분명 나를 데리고 오르는데 그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좀 데리고 오르시지. 부하가 치미는군. 선조인지라 뭐라 할 수도 없고. 지철이 속으로 꿍얼거리는 모습에 수혁은 지철의 마음을 아는지 얼굴은 싱글거린다. 어르신 수장관은 이상이 없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급전을 받고서는 53대 제가 주로 내정되었고
제 아들이 제5대 관주 신장으로 키워지고 있었는데 어르신의 급전으로 세가 원로들에 의해 제가 대신 세가에서 나오느라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눈이 어두움에 조금 적응이 되었는지 그는 이어서 말을 한다. 어르신, 이곳의 수정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두리번거리던 지철은 큰 덩치와 상관없이 조금 엉뚱한 표정을 한다. 수정과는 없다. 이는 내 나중에 설명할 터이니 일단 저기 석대 위에 앉고 좌정해라. 어둑한 석실, 눈을 부라리며 지철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주위를 살피며 석대를 향해 걷는다. 15장 남짓 걸어서 은은한 빛이 수민 옥대 위로 오르며 말한다. 와, 이것이 약 1000년 전 만들어진 한서불침 청양 옥대군요. 청색의 빛이 은은히 흐르고 있는 옥대를 지칭하며 탐욕의 눈을 한 연지철은 천천히 옥대 위에 오르게 되었다. 이곳에서 수면하면 향기로운 향기에 취해서 깊이 숙면할 수 있고 또한 자정해라. 눈을 감고 영생불사 금강불괴 공을 운게 하도록 해라. 수혁은 지철의 말을 자르며 명했고 지철은 수혁의 말에 놀라 엉거주춤하며 대답한다. 네, 알겠습니다. 참으로 엄하신 분이로다. 어쩌시려고? 지금 그대의 몸속에 큰 기운이 녹아들지 않았고 본인의 단전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래저래 기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영약을 먹은 듯한데 지철은 수혁의 말에 놀라며 말한다.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관조 신장의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데 가지고 있는 내공이 많이 부족하여 세가 원로들이 제거하여 약탕고를 열어 수십 년간 보관하였던 천년 설련실, 세알과 천년 하소 한 뿌리, 그리고 천년 사망 한 뿌리 등을 급히 먹고 왔습니다. 자네 몸속에서 영약의 기운을 느낄 수 있네. 이제 눈을 감고 영생불사 금강불괴 공을 운게 하도록 해라. 잠시 후 수혁은 허공을 격하고 마음을 진정시킨 지철에게 노도와 같은 진기를 주입하고 있다. 차가웠다. 뜨거웠다. 하는 기운이 외부로부터 유입되는군. 와, 정말 놀랍다. 어르신이 허공을 격하여 진기를 주입하시는구나. 이 녀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해라. 아주 중요한 시기이니라. 지철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운기 행공에 몰입한다. 반시신이 흐르고 지철의 몸은 심하게 떨린다. 진기가 수차례를 돌았고 이제 인맥과 동맥을 지나 위로 솟구치는구나. 견디기 어렵다. 꽉꽉꽝 쾅. 지철은 그 자리에서 힘없이 뒤로 벌러덩 누워버린다. 그리고 이내 몸이 편안한지 아무 소리를 내지 않는다. 잠든 건지 기절한 건지. 지철이 기절한 지 3일이 지났다. 지철은 청양옥대에서 손가락을 꿈틀거린다. 부스스 눈을 뜨고 고개를 약간 들고 주변을 살핀다. 여기가 어디지? 지철은 소스라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살핀다. 이제 지철의 눈에 어두움은 없었고 주변은 환히 보였으며 몸도 무척이나 가볍고 몸 안에 또 다른 활기로 힘이 넘쳤다. 그렇군. 내가 어르신의 도움을 받아 운기조식을 하였는데 놀랍다. 내 안에 이러한 힘의 충만감은 뭐라 설명할 수 없구나. 지철은 석탁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수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지철은 석실 출입문을 보았으나 닫혀 있었다. 그는 출입문으로 걸어나갔다. 지철은 출입문에 섰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성문을 더듬고 두드려 본다. 하지만 석실문은 그대로 있었다. 부수고 나가면 어른께 많이 혼나겠지. 밖에서 소리가 들려온다. 하지만 소리라기보다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저놈이 아닌데 혹시 전설의 미라전성인가? 아래에 발을 2번 들어서 바닥에 힘을 약간 가하고 내려놓아 보아라. 쿵쿵. 그르르른 턱. 혁 자동이네. 놀라운 기관이로고 밖은 자결하는 태양 빛으로 매우 눈이 부셨다.
태양은 중천에 떠올랐고 비온 뒤라 청명하여 더욱 하늘이 맑다. 지철은 잠시 멍하니 하늘을 본다. 그의 생각에는 큰 번민이 교차되었다. 그는 간밤에 고생을 많이 해서 제길 내가 절벽을 오를 때부터 비가 그렇게 오더니 지금은 비가 그쳤네. 이런 싹을 수혁은 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있고 군데군데 난 잡초를 손으로 뽑고 있다. 지철의 눈에는 20대 초반 젊은이가 쇠일하는 것처럼 보인다. 어르신이 반노환동을 하였는가? 웬 젊은이가? 아님 어르신이 제자를 그건 세가의 규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리 오너라. 헉, 그 목소리다. 혹시나 목소리가 젊다 해서 의문이었는데 허공을 격하고 진기를 넣어주셨던 어르신이구나. 부르셨습니까? 소손 정식으로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찰퍼덕. 지철은 땅바닥에 큰 절을 올린다. 소손 53대 장손 연지철 2호입니다. 그래, 간밤에 잠은 잘 잤는가? 물론 3일을 잤으니까. 피로는 이제 풀렸겠지? 이런, 제가 3일을 잤습니까? 머리를 긁고 있는 지철을 보라. 그리고 보니 지철의 눈은 매우 퉁퉁 부어 있었다. 그는 오랜 시간 잠을 잤거나 아주 피곤해 보이는 눈이었다. 지철은 어려서부터 연시새가 사냥을 따라다닐 정도로 아주 튼튼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덩치와 같지 않게 매우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다만 인상과 덩치는 게으르고 고집불통의 아나무인인 것처럼 보일 뿐 그 마음은 순정에 있으며 정의감, 사명감하면 세가의 대표일 정도이다. 하지만 지철은 단순하였는데 깊이 생각하는 것은 싫어하고 오직 무공과 먹을 것과 재물을 삶의 우선으로 여기고 있었으니 어르신, 어떻게 이렇게 젊은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난 연수혁이다. 뭐라고요? 연수혁. 헉. 연지철은 그저 입을 벌리고 멍한 표정을 지었다.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가? 연수혁이라니. 난 너희들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인물이야. 지철은 몸을 부르르 떤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정말이군요. 33대 조상이신 제4대 신장 어른이 급전을 보내와서 큰일이 벌어졌다고 하셨는데 아니 이럴 때가 아니지. 넙죽 엎드려 얼굴을 들지 못하며 지철은 말을 계속 이어나간다. 고 조상님 다시 인사를 드리며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정말 연, 숫자, 혁자, 고 조상님입니까? 천년을 잠드셨던 그분 맞습니까? 아니 뭐가 급하셔서 벌써 깨어나셨습니까? 대법은 아직 30년 남았는데 지철은 침 튀겨가며 매우 허둥지둥 말을 이었다. 말 좀 천천히 해라. 아니 그런 것이 아니오라. 너무 경황이 없는지라. 지철은 눈이 퉁방울처럼 튀어나올 것 같았다. 이때 자신의 몸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체투지한 몸이 저절로 일으켜지는 것이 아닌가? 제 아무리 버티려 하여도 소용없이 일어난다. 그리고 바로 서게 되었다. 내 앞에서는 이러한 허례를 하지 마라. 그리고 쓸데없이 고 조상님이라는 말은 삼가라. 내가 그런 말을 하면 난 너를 버리고 혼자서 청하를 주유할 것이다. 지철의 얼굴은 매우 당황하였다. 또한 수혁의 말에 심히 경악을 금치 못하였는데